이번 영상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의 3대 유적지인 삭사이와망, 깬꼬, 그리고 땀뽀마차이를 탐방하며 잉카 문명의 신비로운 흔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사이와망 요새인가 신전인가? 삭사이와망은 쿠스코 북쪽 언덕 위에 위치한 거대한 석조 건축물로 세 층의 톱니 모양의 성벽이 인상적인 위용을 자랑하는데 각 층은 22개의 톱니처럼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366m지만 원래는 5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삭사이와망은 퓨마 모양 도시에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석조 건축물입니다. 모든 여행자는 거대한 돌을 다양한 모양으로 깎아 꼭 맞게 쌓아 올린 성곽을 보며 감탄하게 되죠. 아직 이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 연대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적의 공격을 막는 전략적 요새로 알려졌으나 1980년대에 제사장 미이라가 발견되면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잉카 이전 시대인 낄케 문화의 건축물이라는 설과 제9대 잉카 황제인 파차쿠텍 시대에 시작되어 투빡, 유빵기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루 3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건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철제 도구도 거대한 돌을 운반할 동물도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운반하고 정교하게 깎아 맞췄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성벽에 사용된 돌들은 세 종류로 바로 앞에 있는 로다데로 언덕과 같은 근처 채석장에서 가져온 쑥색 섭노감, 그리고 일부는 15에서 35km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돌, 그리고 육가이 계곡에서 운반해 온 회색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페인 군대와의 전투 후 수많은 시체가 쌓여 이를 먹으러 온 매들 때문에 배불리 먹은 매라는 뜻의 삭사이와망이 되었다는 설. 둘째는 퓨마를 본따 만든 쿠스고 모습 중 이곳이 퓨마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여 퓨마의 머리를 의미하는 삭사오마에서 변형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벽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층의 높이는 위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성벽의 세 층은 잉카우주론의 세 가지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우쿠파차, 지하세계, 카이파차, 지상세계, 하난파차, 천상세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1층 성벽에는 길이 11.6m, 높이 5.5m의 거대한 돌이 사용되었고 뒤쪽에는 361톤에 달하는 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꼭대기에는 현재는 사라진 3개의 탑이 있었는데 가장 큰 탑인 무유마르까는 지름이 22m에 달했으며 왕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두 탑은 병사들이 머무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이 세 탑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지하 통로는 쿠스코 시내에 있는 성당들의 지하와도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탑과 성벽의 돌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쿠스코 시내의 건축물을 짓는데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삭사이와망에서는 매년 6월 24일인띠 라임이라는 태양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잉카인의 추수 감사제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럽식 카톨릭을 장려하며 1535년 금지되었다가 1944년부터 쿠스코 현지인들에 의해 삭사이와망에서 재현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에 앞서 3일 전부터 불을 피우지 않고 부부관계를 금하며 코카, 날 콩, 날 옥수수, 물만 섭취를 하는 금식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얀 야마를 제물로 바치고 오목한 황금 팔찌로 태양빛을 반사시키며 나무 막대를 비벼 불을 밝혔는데 이 불은 신성한 불이라 하여 1년 내내 꺼트리지 않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잉카인들은 이 외에도 1년의 시작을 알리는 까빡라이미 축제, 천재지변을 막기 위한 이뚜 의식,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까빡고차 의식 등 다양한 축제와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특히 까빡고차 의식은 주로 10세 전후의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신들을 달래고 축복을 구하며 지진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막거나 황제 즉위, 질병, 사망 그리고 아들의 탄생 등 중요한 제국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희생될 아이들은 제국 전역에서 선발을 하였고 귀족 가문의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발 자체가 큰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의례 중에는 코카이피나 알코올 치차를 사용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목을 조르거나 머리 가격, 질식, 생매장 저체온증 등의 방법으로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암파토산에서 발견된 후아니따,
미이라, 나, 유야이야코 처녀와 같은 미이라화된 카파코차 희생자들의 발견은 이 의뢰에 대한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깬꼬는 깨추아오로 미로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석회암을 깎아 만든 유적으로 추분 때 깬꼬 앞에 있는 비석의 그림자가 퓨마 모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제단과 왕 또는 제사장이 앉았다고 하는 돌 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위 표면에 있는 둥근 구멍과 지그재그 모양의 수로는 제물 의식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곳에 13세 전후의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가 수로의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먼저 흐르는지에 따라 한 해의 기륭을 점쳤다고 합니다. 또한 깬꼬는 퓨마신을 모시던 신성한 장소인 왁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래쪽 동굴에는 넓은 탁자와 선반이 있는데 외부보다 기온이 낮아 각종 수술을 하거나 미라를 만들고 안치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켄코라는 곳이 신비로운 기운이 발산된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는 켄코가 와카, 즉 초인적인 힘이 깃든 신성한 장소였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제가 가이드를 하였을 때 정작 이곳만 오면 어지럼증을 느끼곤 했는데 혹시 이곳의 토착 신앙과 일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단순히 관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개를 넘어 북쪽으로 약 20분 정도 가면 땀뽀마차이 입구가 나타납니다. 땀뽀마차이는 잉카의 목욕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스러운 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목욕하고 휴식하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사를 지내기 전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의식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솟아나는 물은 우기와 건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이 흐르는데 위에서 흐르는 한 줄기는 잉카의 창조신 비라꼬차를, 아래의 두 줄기는 각각 남성과 여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의 물로 손과 얼굴을 3번 씻고 한 모금 마시면 장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보마차이를 내려와서 우측을 보면 성벽이 보이는데 붉은색을 띠는 건축물로 뿌까뿌까라라고 하여 붉은색을 뜻하며 쿠스코의 북쪽을 지키는 방어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카의 전령이었던 차스키가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였고요. 쿠스코 3대 유적지 관광 후 우루밤바로 향하는 길목인 바예사그라도 성스러운 계곡에는 삐삭과 깔까 같은 유적들도 있습니다. 삐삭은 쿠스코에서 가까운 요새 마을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고 건축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을이 안데스 동쪽 열대 밀림에 살던 안티족 아샤닌카족의 침략에 대비한 요새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유적지에는 쿠스코의 태양 신전과 함께 잉카 건축 기술의 정수로 평가받는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복자들이 파괴했던 인티와따나, 즉 태양을 묶는 기둥이 남아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깔까는 삐삭에서 가까운 마을로 이곳 산에도 제8대 잉카 황제 비라꼬차 잉카가 찬가족의 침입을 피해 피신했던 우추이 꾸스코작은 꾸스코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돌과 흙을 조합하여 급조한 듯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잉카 제국은 태양의 신전을 중심으로 색계라는 가상의 선을 따라 332개의 왁가를 두어 자연신을 숭배하는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왁가들은 커다란 돌, 우물, 나무 등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장소들로 1년에 한 번씩 신관이 제사를 올리던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러한 신성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이죠. 땀보 마차이를 떠나 이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마추픽추를 가기 위한 오늘의 숙소인 우루밤바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오얀따이 땀보를 거쳐 마추픽추에 관해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